여섯 번째 하루 종일 책 읽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면서 올바른 독서 습관과 독서의 즐거움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만큼 큰 힘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독서하는 습관으로 책은 여러분의 친구이자 스승이 될 것입니다. 책 읽는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독하고 톡하는 독서하고 토론하는 독서 활동이 앞으로 이어지는 독서 프레젠테이션 대회로 이어져서 그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발표하는 이 대회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느낌과 물음 있는 독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굿모닝. 벌써 이 행사가 여섯 번째구만요. 제가 맨 3년 전 제 1회 때부터 계속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만 이야기하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수도권 대학의 교수들하고 자주 만나거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독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뭐 독서를 하면 어떻게 각 학생들한테 좋다는 내용도 있지만은 그 대학 입시 수시 전형에 학생부 전형에서 독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학생들에게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크다는 겁니다. 교수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그 고등학교에서 1등급이다 2등급이다 한데 똑같은 1등급이라 해도 학교 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는데 그 학생부의 독서 기록만 봐버리면은 이 학생이 이제 우리 대학에서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 와가지고 공부를 잘할 학생이다 못할 학생이다 전부 판별이 되어버린답니다. 자, 그 3년간 독서 기록만 봐버리면은 그 학생의 수준이 다 나타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합격자는 얼마든지 선발해낼 수 있다. 오늘 하루도 보람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김정기 선생님. 그다음에 타이타닉 겐지로의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송경희 선생님입니다. 세 번째로 강신주님의 자기 앞에 생 안효선 선생님입니다. 네 번째 박재님의 누가 내 머릿속에 브랜드를 넣었지 김봉선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그 책을 직접 쓰신 작가님이십니다. 정민호님의 나에게 묻다의 정민호 작가님입니다. 여섯 번째 정약용님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노진건 교수님입니다. 일곱 번째 장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박주삼 선생님입니다. 여덟 번째 에이싱의 청소년을 위한 하버드 새벽 4시 반 이용석 선생님입니다. 처음부터 글은 안 나오거든. 그때 내가 적은 여기 생각에다가 생각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글로 표현하면은 정말로 좋은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책 한 권에 읽는 것도 목표지만 자 이 책을 읽고 여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따 소감문으로 표현하기까지 세 가지 활동을 좀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지? 네. 자,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여기 분명히 주인공이 나오고 또 선생님이 나와. 그 선생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성장 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작품이기도 하고 은희경이라는 작가의 생일 선물도 성장 소설 분류에 들어가서 좋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읽어보면 좋은 책인데 이 작품은 지성과 황정음이 나왔던 비밀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 부분이었는가 우리가 마지막에 맞춰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힌트야. 그래서 로맨갈이라는 작가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표지를 한번 봅시다. 표지에는 작가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에밀 아자르. 그런데 선생님이 왜 로맨갈이라는 작가의 이름을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는 것일까? 자, 기자가 물어봅니다.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본명이 로맨갈인데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알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대학 가는 게 경쟁력이었어요. 그죠? 왜? 가는 사람들보다 안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지금은 대학 안 가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일 수가 있잖아요. 경쟁이란 말은 아니에요. 경쟁력일 수가 있다. 조금 이제 잘못 이해하면 좀 곤란하고.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할 말이에요. 요즘 모든 대학들이 뭐 하나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오케이. 취업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취업을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기업을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학자가 되어야 될 사람인지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까? 대학에서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학생들에게 취업을 강조합니까? 이 책은 다른 반에 있는 책과는 달리 굉장히 좀 쉽고 사실 흥미도가 좀 높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머리를 많이 굴리지 않아도 또는 많은 고민이나 사색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부담이 없을 겁니다. 책의 내용도 굉장히 얇죠? 책의 두께도 얇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책을 읽는 시간하고는 좀 우리가 훨씬 더 일찍 끝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한 사람 의견을 말해봐요. 남자 입장에서쓰면은 그 침략한 그거를 좀 미화했었을 것 같아요. 그 침략한 이유 같은 거. 네, 그래요? 네. 자, 여기에서요, 인간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두 가지. 가산 선생이 아들한테 역사책을 써봐라 하는 거죠. 네, 하면서 지금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이 지침의 내용이 뭐예요? 네? 네? 자, 그 책의 주인공을 누구로 하라는 거예요? 네. 자, 하면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네? 네. 약자의 입장에서. 부분을 이따가 좀 표시해 두었다가 친구와 함께 여기 몇 페이지 어떤 글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거를 이렇게 느꼈다든지 또는 자신의 그 경험과 결부시키는 것은 이 책의 내용을 체화하는 거죠. 나의 것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 어떤 감정과 괜히 닮아 있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거리들이 생겨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책을 쭉 읽되 무던히 읽지 말고 어렵지만 정신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훈련으로 여겨주시고, 그래도 잘 모르실 때는 어렵다 할 때는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눠주시고 친구랑 또 얘기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영념해서 여러분이 읽어야 할 게 아까 얘기했던 실천. 그러니까 듣는 곳으로 머리로 남겨두지 마시고 가슴까지 이르게 하는 어떤 실천. 이분이 그 아까 PT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선생님이 3학년 지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PT가 사실 정말 중요한 그 활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PT를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까? 올려요. 올려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정말 의미를 가지고 하면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상기록을 쓸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종합전형으로 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아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정확해요. 책, 종합전형으로 쓸 때에는 책, 그 사람이 얼마나 책을 읽었는가. 책 보고 누가 이거 야 책은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이 싫다고 하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PT를 발표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이따가 좀 쉬는 시간이나 그런 PT에 대해서 본인이 좀 고민이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읽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페이지 표시해 준 부분에 타이틀을 먼저 읽고 싶으면 먼저 한번 읽어봐도 좋아요. 알겠죠? 하고 싶어요. 1학기 때도 했던 말인데, 이분이 그냥 그 수영생활 하면서 감옥 안으로 들어온 작은 민들레 씨 하나, 뭐 작은 편지꽃 하나에도 되게 이렇게 감동을 하거든요. 꼭 그 지식, 알미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숱하게 많은 어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물상들 안에서 이미 그 복음, 복된 소리가 담겨 있어요. 그것을 면밀하게 우리가 까르페디엠 매 순간 깨어서 그것을 지켜본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내 삶으로 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변화되는 계절, 피어나는 꽃들, 지는 낙엽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삶의 진정한 의미들을 문자나 음악으로 바꾸지 않은 순수한 어떤 그 깨달음을 그 복음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참여자 중에서 다 발표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상 관계상 다 발표할 수 없고, 그래서 두 분만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학년 1반의 손지호 학생이 이 감옥다 사색에 관련된 감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반 손지우입니다. 저는 오늘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쯤 국어 수업을 들었을 때 선생님께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와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몇십 년간 많은 고문 끝에 옛 기억을 잃은 채로 벤치에 앉아 지인의 발견으로 다시 돌아온 시인인데요. 그리고 그가 쓴 귀천이라는 시는 그가 기고한 운명에서도 고통이나 비탄,
절망의 감정보다는 평온함과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저희 반 친구들과 저는 너무 놀랐고 삶이 소풍이었다는 마지막 구절에 깊은 감동을 받고 지금도 뇌리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신영복 교수님을 보면서 그와 같은 감동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된 사회구조 때문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오히려 내적 성장과 성숙의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놀랐고 법이 정치 권력의 수단과 하부체계가 될 때 질곡과 왜곡의 수단이 된다는 점, 그리고 그 점은 청구의 순수한 노래를 공산당의 노래로 왜곡하여서 추궁하는 장면에서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나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극단적인 생각이나 밀려오는 슬픔, 자신의 현실에 대한 한탄 또는 남의 탓으로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태도를 가진 저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용적 측면에서 가장 공감이 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적 인내와 삶의 유대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독하다는 감정이 곁에 있는 사람의 유무와 수와는 연관되지 않으며 그 사람과의 유대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은 제가 외롭다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 남이 먼저가 아니라 나 자신의 그러한 인간적 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시험에서 점수가 내가 예상하고 얻기 위해 노력했던 것보다 덜 나오고 때로는 인생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불안감도 드는 청소년기에 같은 어려움을 갖고 동질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없다면 얼마나 더 힘든 것임을 알고 있는 저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깨달음의 실천입니다. 1학기 때 배웠던 참 좋은 말이라는 시에도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길이 가장 먼 길이라는 구절입니다. 삶은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대상이라는 구절과 이제껏 달성한 성취보다는 앞으로의 지향을 더 중요하다는 구절에서 후회보다는 바르고 올바른 지향과 그에 알맞는 행동으로 희노애락의 삶을 살아야 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그렇듯 힘든 상황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겠지만 더 억울하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지킨 그의 삶을 실천하리라 다짐해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석입니다. 이 책은 원래 청소년을 위한 하버드 4시 반이라는 그 책이 원래는 청소년을 위하라는 이 말이 없이 그냥 하버드 새벽 4시 반,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 그리고 어떤 좌절, 성공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담아낸 책이었는데 그렇지 않게 또 청소년을 위한 이런 책도 있다라는 걸 보고 학생들에게 같이 좀 공유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읽기 위해서 하루 정도 좀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좀 읽었는데 뭐뭐 해라, 뭐뭐 해야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되게 혼나는 기분으로 이렇게 느꼈고 마치 제가 청소년은 아니지만 혹시 또 나도 청소년인가? 그렇게 계속 혼을 내지 좀 계속 어떤 반성의 그런 기분이 들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지금 강을 지금 수업으로 해가지고 9개 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들을 미리 좀 여러분들에게 선별을 해가지고 같이 읽었으면 같이 읽자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도 먼저 읽었는데 자기 개발서는 이게 거의 책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은 그냥 한 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고 또 계속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발표할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 책 꼭 읽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친구들이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 다짐 이런 것들을 소신 있게 또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지켜봐 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6반 박수홍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읽은 책은 청소년을 위한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평소에 하버드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까라고 궁금해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는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구든지 한 번쯤 가보기를 꿈꾸었을 텐데요. 저도 하버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었는데 이 책이 하버드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살아가며 명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치열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공부하는 하버드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불타는 학교일로 치열하게 공부하는 그들을 보며 정말 나도 하버드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심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선 아마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처럼 공부하고 신사처럼 놀아라 라는 말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쉴 새 없이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공부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려면 적당량의 휴식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7강에선 1등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라고 하는 구절이 감명 깊었습니다. 저는 사실 결과만 중요시 여기고 성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력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제 자신에게 당당히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사실 하버드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버드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와 같은 것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하버드를 세계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각자를 존중하며 학문을 즐기도록 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만 잘하는 외톨이가 아닌 성숙한 인간이 되게 교육시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치열하고 행복하게 공부하는 그들이 정말 부럽고 저도 그들처럼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구절은 한 발만 더 디디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발만 더 디디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이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하버드생들처럼 치열하게 즐겁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조금 더 노력하는 제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